영국 런던 부근의 어업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10시간이 더 걸리는 내륙도시로 공급하는 사업을 두고 여러 회사가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회사가 제공하는 생선들이 유달리 신선해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하게 되었죠. 골머리를 앓던 경쟁업자들은 그 비법을 물어보았는데요. 선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관 탱크에 담아 운반해도 감옥소 같은 탱크에서 죽은 청어는 맛이 없어 상품 가치가 떨어지죠. 이럴 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청어 1000마리당 메기 1마리를 넣어줍니다. 그럼 메기를 보고 청어들이 요동치죠. 메기는 기껏해야 청어 2마리 정도밖에 먹지 않습니다. 청어가 신선하기 이를 데 없으니 메기 가격의 50배 이상 벌고도 남지요. 아놀드 토인비의 작품 메기의 철학에서 읽었습니다. 메기가 물탱크 안에 나타나는 순간 청어는 한눈을 팔거나 동작이 뜨면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어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고 재빨리 헤엄치는데요. 청어를 위협하는 메기 때문에 오히려 청어들이 더 부지런히 움직이게 되어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런 팔딱이면 신선도 때문이라기보다도 먹히지 않으려는 몸부림으로 생명의 강도와 밀도가 최고조에 도달했기 때문일 텐데요. 누구나 알고 있는 자연의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 단순한 원리이지만 거기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적응하는가에 따라서 영업적으로도 탁월한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20세기의 세계적인 역사학자이면서 문명가인 아놀드 토인비의 메기의 철학이라고 하는 책에 등장하는 일화인데요. 역사와 문명을 꿰뚫는 남다른 통찰력을 지닌 토인비가 어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청어와 메기의 천적 관계에 주목했던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적당한 긴장이 육체와 정신 건강에 더 좋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적지 않은데요. 물탱크에서 천적에 쫓기는 물고기들처럼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험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했었던가요? 세찬 불길이 뒤쫓아올 때 사람은 평소에 뛰어넘을 수 없는 도랑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맹수에게 쫓길 때는 평소에 뛰어넘을 수 없는 담 높이의 3배까지도 뛰어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상황이 아니고 그저 가정만 하고 뛰는 경우에는 절대로 평소에도 비상을 뛸 수 없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생명이 달린 문제는 죽음의 위협을 실제로 당하는 실제 상황과 죽을 수도 있다고 가정하는 것 사이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렬하는 태양으로 폭염에 시달리던 어느 여름에 강가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 3명이 깊은 웅동에 빠졌습니다. 마침 옆에 우연히 있었던 30대의 한 남성이 주저하지 않고 뛰어들어서 모두 구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들을 구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제 몸이 이미 강물로 뛰어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이것 역시 가정과는 전혀 다른 실제 상황이었죠. 여기서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제와 가정 사이의 차이인데요. 실제는 삶이고 가정은 알매입니다. 삶은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내 마음대로 하자고 해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 내가 내 삶을, 내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게다가 착각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생명은 위협받을 때 평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생명력을 발휘하지만 내가 그 생명력을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생명은 태어난 목숨이기도 하지만 살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여 태어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실존 철학자들이 읊은 것처럼 던져진 것입니다. 그러니 삶은 삶보다 더 크고 더 앞선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삶, 레벤 오네 바룸, 이유 없는 삶이라고도 합니다. 삶이 그 이유이며 또 한 동시에 목적입니다. 삶 이외에 다른 것이 삶의 이유이거나 목적일 수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되겠지요. 물탱크 안에서 천적을 보고 물고기가 강렬하게 헤엄치며 도망갈 때 생명 이외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판단하고 결정한 후에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그저 생명이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요. 생명을 위협하는 천적이 오히려 더욱 생동적이게 하는 것처럼 살라는 명령에 보다 충실히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 삶이 보다 더 신선해질 것이니까요. 그래서 생명이 시키는 대로 하면 천적 같은 위협이나 장애도 조금은 더 쉽게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살핀 자연의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 원리처럼 절체절명의 상황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토인비가 매교의 철학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 역시 이러한 지혜가 아닐까요? 감사합니다.